제가 예전에 명탐정 코난 최고의 에피소드라고 하면서 45가지 정도 에피소드를 추천해줬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코난 최고의 에피소드는 45가지 이외에도 더 많이 꼽을 수도 있는데 좀 추리고 추렸는데도 45가지 정도가 나왔었죠. 근데 과연 이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에 최고의 에피소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진행을 보여준다거나 이해가 안 되는 추리, 코난의 이해가 안 되는 행동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최악의 에피소드를 만든 것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명탐정 코난에 있던 최악의 에피소드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TV 오리지널 에피소드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TV 오리지널은 저주받은 가면은 차갑게 웃는다 라는 에피소드 말고는 거의 다가 재미가 없거나 이상한 에피소드들 뿐이어서 그런 것들까지 다 뽑으면 진짜 최악의 에피소드는 100개 정도 나와야 할 것 같으니 만화책에 나왔던 원작 에피소드만 꼽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최악의 에피소드는 탐정사무소 농성사건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정말 깔게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입니다. 우선 이 에피소드의 간략한 줄거리를 설명해드리자면 세라가 코난을 찾기 위해서 미라니와 함께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코난은 박사님 댁에 가 있는 상태였고 세라는 실망하며 그냥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탐정사무소로 유명한을 찾아온 3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3명의 손님은 유명한과 약속을 잡았다고 했는데 유명한은 뜬금없이 뭔 개소리냐고 물어보죠. 그때 3명의 손님 뒤로 어떤 남자가 한 명 나타나고 그 남자는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실 이 남자가 손님 3명을 대신해서 유명한 탐정과 약속을 잡겠다고 구라를 쳤었고 이렇게 총을 들고 3명의 손님과 함께 등장을 한 거였죠. 미라니와 세라는 감히 우리 앞에서 총을 들고 설치다니 수명을 반으로 접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남자를 제압해버립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압당한 상태에서 폭탄의 기폭 스위치를 보여주죠. 사실 그 남자의 몸에는 폭탄이 둘러져 있었고 허튼 짓을 하며 기폭 스위치를 눌러서 모두와 함께 폭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온 거였습니다. 이렇게 정신나간 남자가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온 이유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범인이 같이 온 손님 3명 중에 있으니까 그 범인을 찾아달라고 유명한에게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인이 이렇게 난동을 부릴 때 미라니의 휴대폰으로 도일이에게 전화가 왔고 범인은 괜히 전화 안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전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미라니는 대충 도일이에게 얼버무렸고 전화를 받던 중 세라에게 전화를 잠시 넘겨줬다가 끊어버린 척하며 휴대폰에 걸려있는 마스코트를 끼워 넣어서 도일이가 탐정사무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도일이가 탐정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것들을 들으며 추리를 하기 시작했고 만약 폭파범의 동생을 죽인 범인이 밝혀지면 폭파범이 동생을 죽인 범인과 함께 동반자살을 할 것 역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코난은 폭파범도 살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질극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도일이는 주인공답게 사건을 풀어냈고 폭파범도 체포하고 폭파범의 동생을 죽인 범인도 밝혀내게 됩니다. 자, 이게 에피소드의 전체적인 줄거리고 왜 이 에피소드가 최악의 에피소드인지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우선 이 에피소드에서 미라니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쓰레기라고 불러도 될 만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유명한 탐정사무소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여차하며 폭파범을 저격해서 탐정사무소에 있는 인질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며 탐정사무소 건너편의 건물에서 저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머리에 든 거라고는 프로틴밖에 없는 괴물 같은 친구가 도일이라면 아무도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논리를 씹으리며 경찰들이 저격을 할 수 없게 탐정사무소의 창문을 커튼으로 막아버립니다. 이게 지만 죽는 거면 지 목숨을 현장에 있지도 않고 전화로 그냥 입만 털고 있는 남도일한테 맡길 수 있을 만큼 어리석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건데 이 새끼는 지 말고 다른 사람들 5명 정도가 더 있는데도 그냥 마냥 생각 없이 경찰들을 방해해요. 이게 도일이가 사건을 해결해줘서 다행이지 만약 잘못돼가지고 도일이가 범인 도발했으면 미라니의 개같은 신뢰 때문에 6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언론은 미라니 탓을 하지 않고 인질들을 제때 구하지 못한 경찰들을 탓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제가 미라니를 그닥 싫어하진 않는데 이 사건만 보면 머가리가 텅스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미라니 말고도 문제가 더 있으니 그건 바로 경찰들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경찰들이 함부로 탐정사무소에 진입하지 못하고 건물 반대편에서 저격을 준비하며 대기하고 있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작품에 나온 설명을 보자면 도리가 경찰한테 자신이 사건을 해결해볼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 라는 말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아니 뭐 도일이가 사건을 잘 해결하고 다니는 똑똑한 남고생인 건 맞는데 이렇게 6명의 목숨이 걸린 인질극의 상황에서도 경찰이 미성년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듣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도일이는 이 사건 현장에 없고 저 멀리서 그냥 통화로 사건에 대해서 입터는 게 전부였습니다. 또한 경찰도 문제긴 한데 현장에 있지도 않은 도일이가 경찰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지 믿고 좀 기다려달라 한 것도 존나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지 믿고 그렇게 놔뒀다가 범인이 눈 돌아가가지고 폭탄 터뜨리면 지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 18살 먹은 남고생이 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건지 이해가 1도 안 됩니다. 한 이 정도 말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야 하지만 이 답없는 에피소드는 문제점이 더 남아있습니다. 여기 탐정사무소에 같이 있던 세라도 문제가 있는데 지가 뭔데 경찰들한테 명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세라하고 미라니가 폭파범 제압한 다음 밖에 있는 경찰들한테 돌입하라고 반말로 명령을 하는데 지가 테러 진압대를 해본 것도 아닐 테고 돌입 타이밍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만약 돌입하라고 해서 경찰들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폭파범의 폭파 스위치는 하나가 더 있었고 테러 진압부대가 들어온 순간 폭탄을 터뜨렸다면 세라의 그 한마디 때문에 희생자가 더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있던 사람들 말고 과거에 폭파범의 여동생이 죽었을 때의 사건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건을 지휘했던 게 야마무라라는 뇌에 나사가 수십 개 정도 빠져있는 형사인데 이 붕신 같은 형사놈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게 귀찮았는지 여러가지 타살의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살로 종결내버립니다. 폭파범이 여동생의 시체를 확인하러 왔을 때 분명 누군가가 베란다로 나간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거 그냥 네가 나갔다 들어온 소리를 착각한 거 아니냐 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또 손목 끊고 자살한 사람이 카펫을 움켜쥐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증거인데 그것도 그냥 개무시하고 자살로 처리해버리죠. 진짜 야마무라 형사는 이 정도의 정신 상태면 조만간 사건 좀 안 풀린다 싶으면 M1 사람 붙잡고 너 오늘부터 범인해라 라는 식으로 범인도 재창조할 것 같은 새끼네요. 아무튼 이렇게 야마무라의 경찰 같지도 않은 개 양아치
짓거리 때문에 모든 사건이 벌어진 시작부터 잘못된 사건이었던 거죠. 이렇게 사건에 나온 인간들의 문제점도 많은데 이 사건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폭파범의 여동생이 죽기 직전에 일기를 남겼고 그 일기로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일기의 용의자들을 여우, 코끼리, 쥐 이런 식으로 동물로 표현해 놓습니다. 처음 봤을 때 무슨 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물로 표현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우를 표현한 건 용의자가 빵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식빵의 색깔이 갈색이니까 여우고 쥐는 용의자가 돌을 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돌의 색깔은 회색이니까 쥐다 이딴 식으로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뭐이씨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치자면 여동생이 좀 동물에 박식해가지고 여우, 코끼리, 쥐 이딴 식으로 안 해놓고 코모도 왕도마뱀, 아르마딜로, 알라꼬리, 여우 원숭이 이딴 식으로 용의자들을 표현해놨으면 코난이 어떤 식으로 추리했을지 존나 궁금하네요. 정말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해놓고 보니까 답없는 에피소드인 건 알았지만 답없는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최악의 코난 에피소드는 1mm도 용납하지 않아 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우선 이 에피소드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코난과 박사님 그리고 탐정단 친구들은 어떤 부부의 집에 초대가 됩니다. 코난과 아이들은 그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는데 뭔가 부부의 사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는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애들은 고기를 굽던 중에 아내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는 아름이가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을 하고 있었고 아름이는 놀래가지고 애들을 불러옵니다. 코난은 아름이를 따라가 보니 아내가 칼을 맞고 쓰러져 있었죠. 아내는 바로 구급차에 실려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코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추리를 시작했고 추리가 다 끝나는 순간 아내의 수술도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갔고 코난은 남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 봤더니 남편은 자살하려는 것 같았고 코난은 남편을 막아 세우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해주게 되죠. 사실 아내가 남편을 향해 칼을 들고 협박을 했던 건 남편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기 위한 장난이었고 남편은 애들한테 일부러 그 장면을 보여준 거였죠. 그러고 나서 남편은 아내를 칼로 찔러버리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내가 최근 들어서 졸리다고 하며 집안일을 미루려고 하고 요즘 따라 아내가 더 신경질적이게 변한 것 때문에 지쳐버려서 그냥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아내가 살아났으니 이제 자신은 구속될 것 같아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코난은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신경질적이어진 건 임신해서 그런 거라고 원래라면 경찰에게 모든 진상을 알려주고 당신은 구속이 돼야 하지만 곧 태어날 아이가 있으니 봐주겠다고 말하며 남편의 개가천선을 도와줍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의 이 에피소드에 대한 줄거리 요약인데 줄거리만 들어도 좀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아내가 장난기가 많다는 식으로 나와서 일부러 남편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기 위해 깜짝 놀래키려는 의도로 칼 들고 협박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장난이심해도 그렇지 놀래키기 위해서 남편한테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보통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 하고 놀래키지 않나요? 뭐 그래 여기까지는 하루에 3명씩 사람이 죽어나가는 어메이징 코난 유니버스라서 사람들이 그냥 다 폭력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치는데 코난의 행동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난을 보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어떤 사연이 있더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난은 곧 애아빠가 될 거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범인의 범행을 덮어주고 경찰한테도 거짓 증언을 해줍니다. 경찰들에게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코난이 거짓 증언을 하니 경찰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이고 자신의 범행이 정당했다는 식으로 꾸미기까지 했던 극악무도한 범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아내가 신경질적이라는 이유로 아내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정상적인 아빠가 되겠습니까? 보통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한다거나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데 이 새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이 에피소드는 코난이 하드킬리해서 최악의 에피소드로 만들어버린 에피소드 같네요. 다른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뭐 오오카 모미즈의 도전장이라는 에피소드도 좀 하인성 고백으로 뇌절하는 것 같아서 별로이기도 했고 하인성이랑 궤도키드랑 키스하려고 한 사건도 별로였던 사건이긴 했지만 앞에 두 사건보다는 선녀라고 볼 수 있는 에피소드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보면서 좀 어이없었던 거라던가 너무 반복되는 패턴의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넣을까 말까 했던 게 더 있었는데 오늘 말한 저 두 개의 에피소드를 끼워넣을 만한 에피소드들이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원작에 나온 에피소드들 중에서 너무 별로였던 에피소드들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의 개같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